네, 2020학년도 화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서 3학년 확률과 통계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교사 김정두라고 합니다. 먼저 이 수업은 정규 수업을 대체한다고는 하나 여러분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과서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 수업과 약간의 과제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책을 준비해 주시고 공부할 준비를 해볼까요? 자, 교과서 11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단원은 우리가 여러 가지 순열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해하고 그 순열의 수를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세보는 거죠. 자,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 원순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순열은 이미 1학년 때 배운 내용입니다. 그죠? 자, 5명을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의 수는? 이라고 질문을 한다면 몇 가지가 되죠? 그렇죠. 5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5명 중에 2명을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기호로 5P2라고 쓰고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기로 했죠. 그럼 위에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역시 5명을 선택해서 모두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오순열 기호를 이용하면 우리가 5P5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결과는 5 팩토리얼과 똑같다. 우리가 이 정도가 1학년 때 배운 순열의 개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것은 순열이 아니라 원순열인데 그냥 순열과 어떤 게 다른가가 핵심이겠죠. 그죠? 자, 우리 교과서에 탐구 문제를 보시면 1번, 2번은 그냥 보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요 3번 문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주석, 지환, 하림, 상은 요 순서대로 앉아 있다. 그죠? 오른쪽 그림은 한 칸씩 옆으로 당겼다 그죠? 똑같이 주석, 지환, 하림, 상은 그 순서는 같지만 한 칸씩 옮겨 앉았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같은 경우 네 사람이 앉은 배열은 서로 같은 배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떨까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것을 우리가 원순열이라고 하고요. 이런 원순열에서는 그림 1과 2와 같이 회전을 했을 때 그 배열이 일치하면 이것은 같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같은 것으로. 자, 그럼 탐구 3번에서 얘들은 지금 서로 같은 배열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왜? 회전하면 똑같으니까. 그쵸? 자, 회전하면 같다. 이게 우리가 앞 1학년 때 배웠던 순열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교과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와 같은 그림이 있는데요. 그죠? 자, 이 그림을 우리가 요 화살표 방향대로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 A, B, C, D. 두 번째 그림은 그쵸 D, A, B, C. 세 번째 그림은 C, D, A, B. 네 번째 그림은 B, C, D,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적은 걸 보시면 그냥 순열, 즉 A, B, C, D 네 문자를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에서는 A, B, C, D하고 D, A, B, C하고 같은 겁니까? 아니면 C, D, A, B 요 네 가지가 서로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없죠. 서로 다른 경우의 수들이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원형으로 배열했을 경우는 이렇게 회전해서 같은 경우는 아까 봤죠? 서로 같은 배열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 경우가 모두 뭐다? 같은 하나의 경우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게 원순열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과서 내용으로 우리가 원순열의 개념을 먼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핵심은 우리가 네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4 팩토리얼이라고 알고 있다. 그죠?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요 네 문자를 원순열, 원형으로 배열할 때의 경우의 수는 그럼 도대체 몇 가지가 되겠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그죠? 자, 근데 방금 우리가 봤던 요 원리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네 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것은 4 팩토리얼인데 자, 이 네 개의 경우가 회전해서 같은 경우가 지금 몇 개 나오죠? 네 개 나온다, 그죠?
자, 순열에서는 요 네 가지가 모두 다른 경우였는데 원순열에서는 요 네 가지가 모두 같은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하나의 문자의 배열당 회전해가지고 만들 똑같은 경우의 수가 원순열에서는 몇 개 나온다? 네 개가 나오겠죠, 그죠? 자, 4 팩토리얼이 원래 순열의 방법인데 각각의 방법당 같은 경우의 수가 4개씩 나오기 때문에 4 팩토리얼을 뭘로? 그렇죠. 4로 나눠주면 우리가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나오게 되겠죠. 자, 지금은 우리가 4개의 문자를 원형으로 배열하기 때문에 하나의 경우당 같은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온다? 4개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5개의 문자를 원형으로 나열한다? 그러면 하나의 경우당 같은 경우의 수가 5개 나오겠죠. 6개의 문자를 배열한다? 원형에서는 같은 경우의 수가 6개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순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그죠? 얘를 우리가 일반화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n 팩토리얼이겠죠. 하지만 이를 원형으로 배열하면 같은 것이 몇 개 나온다? 그렇죠. n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방금 구한 n 팩토리얼을 뭘로 나눠준다? 그렇죠. 같은 것이 n개 있으니까 n으로 나눠주면 그 결과는 n-1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원순열의 수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한다. n-1 팩토리얼이다. 그러니까 하나 뺀 거를 우리가 팩토리얼 붙이면 쉽게 원순열의 수라고 할 수 있다. 그죠? 하지만 무턱대고 우리가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지 마시고 왜 n-1 팩토리얼인가? 그렇죠. n개를 배열한다. 그러면 n가지의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n으로 나눠주면 n-1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원리를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예제 문제와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2쪽의 아래쪽에 예제 1번을 보시면 두 명의 주연 배우를 포함해서 한 영화에 출연한 총 5명의 배우가 시상식에 참석하여 원탁에 둘러앉는다. 여기 밑줄 쳐야 되겠죠? 다음을 구하시오. 자, 1번 모든 경우의 수. 즉 우리 몇 명이 원탁에 앉는다? 5명이 원탁에 앉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겠다? 그렇죠. 5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죠. 이거는 방금 배운 원순열의 기본 개념 그대로다. 그죠? 5명이 원탁에 둘러앉으니까 이거의 원순열의 개수는 그렇죠. 5팩이 아니라 4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2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 앉기는 앉는데 두 명의 주연 배우가 이웃하게 앉는다 되겠죠. 이웃한다는 말은 둘이 그쵸 붙어 앉는다 이 말이다 그죠. 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경우의 수를 셀 때 이웃하게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죠. 밑줄 한번 쳐볼까요. 자, 이웃하게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우리가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에서는 그 이웃하는 사람 몇 명의 사람을 하나로 생각하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의 문제에서는 5명이 지금 있잖아요. 그죠? 5명을 표시해 보면 이렇게 5명이 우리가 원탁에 앉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주연 배우 2명은 이웃한다 그랬죠? 그럼 이웃하니까 우리가 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묶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이웃하게 앉는 그 두 사람을 한 묶음으로 생각한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한 묶음, 둘, 셋, 넷, 몇 명이, 그렇죠. 네 명이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니까 우리가 어떻게 원순열을 구하면 되겠다? 그렇죠. 네 명이 원순열이니까 4팩이 아니라 3팩토리얼로 구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자, 이웃하는 사람을 지금 한 묶음으로 생각했죠. 자, 이웃한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A,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웃하는 사람을 한 묶음 생각했다. 그죠? 근데 요 묶음 안에서 A, B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B, A 앉을 수도 있겠죠. 즉 그 묶음 안에서 묶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경우가 있겠다 그죠? 이 경우는 지금 2명이 이웃하니까 A, B, B, A 몇 가지 경우의 수
그렇죠.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 그죠. 그래서 이 네 명이 원탁에 앉는 경우 3팩토리얼에다가 우리가 뭘 해줘야 된다. 그렇죠. 묶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방법의 수이 몇 명? 두 가지를 곱해줘 가지고 이렇게 12가지라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웃한다 이런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13페이지에 이제 이어서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몇 가지 색깔이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가지의 색을 모두 사용해서 각 영역에 색칠을 한대요. 그죠? 단,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고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요 말이 중요하겠죠. 그죠?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즉, 원순열이라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1번 문제를 보시면 자, 7개의 색을 이렇게 원형으로 색칠을 할 건데 빨간색과 주황색을 이웃한 영역에 칠한다. 방금 봤던 문제죠, 그죠? 이웃한다. 그러면 빨간색과 주황색을 우리가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것들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7가지의 색깔이 있는데 여기 빨간색과 주황색을 뭐로 생각하자? 그렇죠. 한 묶음으로 생각하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있는데 몇 가지 남았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의 색이 우리가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니까 몇 팩? 그렇죠. 5팩 되겠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묶음 안에 줄 서는 방법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요 빨간색과 주황색 둘이 줄 서는 방법의 경우의 수는 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답을 구하면 되겠다? 그렇죠. 아까 구했던 5팩에다가 곱하기 얼마? 그렇죠. 2까지 해줘야 되겠죠. 2. 그럼 얼마 나온다? 5팩이 120이니까 그죠? 240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이제 이웃하는 경우가 아니라 남색과 보라색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웃하지 않은 영역에 칠한다. 즉, 이웃하지 않게 칠해라 이 말이겠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하는데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반대로. 이웃하지 않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 조금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웃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 남색과 보라색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그 결과는 그렇죠.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구해보시면 전체 경우의 수는 7가지의 색을 원형으로 칠하는 거니까 7개의 원순열이죠. 그죠? 그럼 몇 팩토리얼? 그렇죠. 6 팩토리얼. 근데 남색과 보라색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 1번 문제에서 빨간색, 주황색, 남색, 보라색 이것만 바뀌었죠. 그죠? 그럼 1번과 같이 두 색깔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똑같이 240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럼 6팩토리얼에서 뭘 빼자? 240을 빼주면 6팩토리얼이 720이니까 720에서 240을 빼면 얼마죠? 그렇죠. 480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떤 문제라도 조금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제 문제 2번을 보시면 남학생 대표 1명과 여학생 대표 1명을 포함해서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 총 몇 명? 그렇죠. 8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볼 때는 원탁에 둘러앉는다 이 부분을 또 줄을 쳐주면 좋겠죠. 자, 1번 문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앉는다. 이렇게 이제 원순열은 원순열인데 처음 기본 문제들보다 조금씩 조건 들어간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조건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1번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앉는다. 그러면 둘 중에 먼저 한 그룹을 먼저 앉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남학생이 앞에 있으니까 남학생 4명을 먼저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겠다? 그렇죠. 요런 그림이니까 4명이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니까 몇 팩? 그렇죠. 3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남은 여기 자리에 이런 식으로 여학생들이 이제 앉겠죠. 그죠?
자, 남학생들 앉힐 때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요 네 명을 우리가 원탁에 앉히는 방법 3팩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남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이제 여기 여학생들이 이제 순서대로 앉을 건데 요 여학생들 네 명이 원탁에 앉는 방법 이것도 원순열일까요? 아니죠. 왜냐면 남학생들이 먼저 여기 앉아 있잖아요. 고정되어 있어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 하나, 둘, 셋, 네 명 앉아 있습니다. 그죠? 요 네 명이 순서에 따라 그러니까 딱 앉아 있기 때문에 이 여학생 네 명이 회전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여기 남학생들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순열이라고 보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 빨간색 여학생들이 회전을 하더라도 남학생들이 같은 자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학생들이 원탁에 앉는 방법은 원순열이 아니라 그냥 순열, 4명이 줄 서는 방법이 되겠다. 그죠? 그 말이겠죠. 이해합니까? 그래서 1번은 3팩토리얼 먼저 남학생들을 앉은 다음에 남은 자리에 이렇게 4팩토리얼 해주면 6 곱하기 4팩은 그렇죠. 24죠. 14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여학생들을 먼저 앉히든 남학생들을 먼저 앉히든 이렇게 먼저 앉는 그룹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앉는 그룹을 회전을 시키더라도 같은 경우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죠? 그래서 뒤에 그룹 배열하는 방법은 그냥 순열인 4팩토리얼이 돼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1번 문제의 해답이었습니다. 그죠? 자, 2번 문제도 이제 같이 보실 텐데, 자, 이번에는 어떤 조건이냐면, 남학생 대표와 여학생 대표가 마주 보고 앉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씩 있다, 그죠? 조건을 하나씩 풀어가면, 남학생 대표와 여학생 대표가 마주 보고 앉으니까 먼저 마주 보게 해서 앉힙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남학생, 여학생 대표는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사람이니까 그 두 사람을 뭐 이런 식으로든 뭐 어떻게 앉혔습니다. 그죠? 자, 요 대표 두 명을 마주보게 앉는 거는 뭐 여기 앉는 거나 여기에 앉는 거나 어디에 앉든 회전하면 다 똑같죠? 그래서 요 마주보고 대표 두 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한 가지뿐이겠죠. 왜? 원순열이니까. 회전하면 같은 배열이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먼저 대표 두 명을 이렇게 마주보고 앉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명 남았다? 6명 남았죠. 요 6명이 이제 요 자리들에 어떻게든 뭐 앉으면 되겠죠.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거. 나머지 이제 요 6명을 이 원탁에 배열하는 방법을 세야 되는데, 이 6명을 원탁에 앉힌다고 해서, 6명이 원탁에 앉네, 5팩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 이미 대표 두 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6명들을 우리가 앉힌 다음에 회전을 한 칸씩 시키더라도 전체 경우의 수는 같은 것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회전을 시키더라도 다 다른 방법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 나머지 뒤에 6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원순열이 아니라 그냥 뭘 해야 되겠다? 6팩 6명을 그냥 줄 세워가지고 앉혀야 되겠죠. 그래서 720까지의 방법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원탁에 앉는다. 남은 누구를 원탁에 앉힌다라고 해서 원순열 해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 앞에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꼭 파악을 하고 꼼꼼하게 우리가 문제를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풀어나가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온라인 계약을 대비해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교과서와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과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